안녕하세요. 닥터 레영의 한의사 김레영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와 위고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삭센다와 위고비는 GLP-1 호르몬을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인데요. 어떤 점 때문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지, 또 그 효과와 한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GLP-1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LP-1은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의 줄임말인데요. 이 명칭을 살펴보면은 효과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글루카곤은 당을 뜻하는 말이고,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결합하여서 호르몬 작용을 하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즉, 당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은 아니지만 당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작용을 내는 호르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GLP-1 호르몬은 대장의 L세포에서 생성되는데 음식물이 장에 도달하면 분비가 되고, 이는 영양분이 우리 몸에 충분하다는 신호를 전신에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작용을 살펴보면은 우선 포만감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분비된 GLP-1은 위에서 음식물의 배출 속도를 늦춰서 포만감을 유지시킵니다.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배부름을 유발하는 렙틴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또 굶주림을 유발하는 그렐린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혈당 조절에도 작용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또 간에서 글루코스 생성을 억제시키고, 말초 조직에서는 글루코스 흡수를 증가시키면서 혈당을 내리는 효과를 냅니다. 또 에너지 대사의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지방 조직에서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근육 조직에서는 글루코스 흡수를 증가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또 신경계에도 작용해서 열 발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삭센다의 주 성분은 리라글루타이드고, 위고비의 주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에서 GLP-1 유사체로서 작용을 하는데, 실제 GLP-1은 분비 후 5분 이내에 모두 분해돼서 없어지게 되는데, 이 GLP-1 유사체인 리라글루타이드는 대략 하루, 세마글루타이드는 대략 일주일 정도 우리 몸에 남아 있으면서 이 GLP-1 수용체에 결합해서 GLP-1이 계속 분비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은 작용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식욕이 억제되고 에너지 대사가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비교해 보면은 삭센다는 리라글루타이드가 주성분으로서 하루 한 번씩 주사하게 되고,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가 주성분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게 됩니다. 체중 감량은 삭센다의 경우 56주 주사했을 때 평균 8%의 체중 감량, 위고비는 68주 주사했을 때 평균 15%의 체중 감량을 보입니다. 치료 비용은 삭센다는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선, 위고비는 한 달에 70에서 90만 원 선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이 소화기계 문제들과 전신적인 피로감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사실 체중 감량 효과인데요. 위고비의 경우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달에 뭐 70만 원에서 90만 원 선의 비용을 사용해서 68주, 그러니까 대략 16개월간의 주사를 했는데, 이 체중 감량 효과가 15%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드리는 치료 비용과 시간 대비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삭센다와 위고비가 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제 기존 비만 치료제, 이런 펜타민 계열이 주를 이루는 기존 비만 치료제와는 다르게 일단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향정신성 의약품 계열의 기존 비만 치료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중독과 부작용의 우려가 큽니다. 가볍게로는 불면, 불안 증상부터 해서 심각하게는 이제 환각, 자살 충동,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부작용도 있는데, 또 이게 중독 경향이 강해서 약을 쉽게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 뉴스 한번 보시면은, 차량 6대 들이받고 전시 상황인데 경찰이 방해, 횡설수설, 다이어트 약 먹고 환각이라는 제목으로
23년도 3월 달에 이제 보도된 뉴스입니다. 살펴보면은 난폭 운전을 한 20대 여성이 사고 직후 전시 상황이라 다른 차량을 대피시키려고 했는데 경찰이 해방을 놓았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음주도 아니었고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을 보였으나 다이어트 약을 복용 중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 여성 운전자 A씨를 조사한 결과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으로 환각을 겪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라고 합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은 A씨는 지난달 17일께 다이어트 약 3종을 처방받았으며 그중 한 종이 항정신성 의약품 성분 이 펜타민이 포함된 M 식욕억제제로 파악됐다. M 식욕억제제는 최근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진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D 식욕억제제와 같은 성분의 약이다 라는 이제 뉴스 내용입니다. 이 또 한 가지 뉴스 보시면 강박 환자 사망 양재용 첫 인터뷰 본질적 사인은 펜타민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24년도 9월 달에 이제 보도된 뉴스입니다. 이제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좀 유명해진 이 의사분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요약하자면은 이 다이어트 약인 펜타민 중독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심각하게 겪은 환자분이 이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치료 중에 이제 사망하시게 된 이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는 뭐 책임 공방은 이제 또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 펜타민 약물의 이제 부작용의 위험성을 또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펜타민 계열의 약물의 이제 부작용이 심각하게 이제 나타나면서 실제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처방 가능하더라도 이제 복용 일수가 제한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는 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처방 일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투약 환자분들 이제 추적 관찰해 본 결과 투약 중단 후 80% 가까운 경우에서 체중의 회복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약물의 꾸준한 처방을 유도하면서 또 판매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이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의 관심과 자본이 이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할리우드 스타들의 치료 후기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또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삭센다 위고비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사에서 공시하고 있는 부작용은 오심, 구토, 설사와 변비, 복통, 복부, 팽만감 등 소화기계 증상들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그 GLP-1의 작용이 음식물의 흡수를 배출을 늦춰서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이다 보니 이런 소화기계 증상들이 나타날 확률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작용의 강도는 사람마다 워낙 개별 차이가 심해서 전혀 부작용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치료 초기에 부작용을 느꼈다가 또 적응돼서 없어지시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제 주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소화기계 증상들보다 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췌장에 대한 작용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분비되어서 5분 안에 없어져야 될 GLP-1의 작용이 이 주사하는 기간 동안 몸에 계속 지속적으로 남으면서 췌장을 자극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러한 약물의 작용 기전상 췌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위고비 투여 후에 췌장염으로 이제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보시면 미 위고비 환자 용량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숨져 24년도 10월 달에 보도된 뉴스입니다. 꿈의 비만약 위고비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환자가 나왔다. 이 SCI급 국제학술지 큐리어스에 따르면 이 4년간 글루타이드를 투여한 남성이 투여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숨진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9월 19일 실렸다. 이 당뇨병 진단을 받은 뒤 4년 전부터 세마글루타이드를 주당 0.25mg씩 투여해 왔는데 최근에 투여량을 2배인 0.5mg으로 늘렸다가
심한 구토와 메스꺼움, 변비 등 부작용을 겪었다. 결국 투여량을 다시 0.25mg으로 줄였다.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만큼 이 약물에 의한 췌장염이 의심된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면은 이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으로 인한 급성 췌장염 사례가 추가로 소개됐다. 2개월 동안 세마글루타이드를 복용한 61세 당뇨병 환자가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한 뒤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또 12주 전부터 세마글루타이드로 비만 치료를 시작한 51세 여성은 상복부 통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했으며 급성 괴사성 췌장염으로 진단됐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약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약의 이제 약물의 작용 기전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췌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존의 비만 치료제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는 다양한 호르몬 간의 치밀한 기량작용으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 가지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강화시켜버리면은 호르몬 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새로운 약의 부작용은 10년, 20년이 지나야지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사용하시기보다는 제시된 투약 기준에 맞춰서 신중하게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연구 결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숏체인 패티 액시드, 즉 단세 지방산이 FFAR2라는 립세터를 통해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GLP-1의 분비를 자극한다는 제목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찰 결과 단세 지방산이 풍부한 장내 환경에서 이 GLP-1의 분비가 더 활발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 연구 결과는 이 작용 기전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장내 염증이 적고 단세지방산이 풍부한 환경, 즉 장내 환경이 건강해지면은 GLP-1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활발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이 건강해야지 식욕조절도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은 처음에 장내 환경이 많이 나빴던 상태에서는 이 가공식품과 정제당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다가도 이 장내 환경이 건강해질수록 자연스럽게 당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또 건강하게 식단 조절이 잘 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식단이 건강해지면은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게 되고, 장내 환경이 건강해지면은 식욕이 안정화되면서 가공식품, 정제당에 대한 집착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단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으면은 힘들지 않게 또 괴롭지 않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레영의 한의사 김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